아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핵추인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한 게 2003년 정도 되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핵추인 잠수함 사업 단장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유야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군에서 기술이 사실 없었어요. 잠수함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원자로도 만드는 경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육군 출신 장관이 이거는 안 돼.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있어. 이거를 억제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계속 1년 정도 계속 연구하다가 어떠한 크기의 잠수함 그때 당시 한 4,000톤급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하도 잦은 도발을 하고 뭐 그러니까 국지 도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북 우선순위로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걸 먼저 만들자. 정책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핵추인 잠수함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로 함정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계속 응용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우리가 소문에 내가 뭐 여기서 뭐 네가 보안 뭐 유배한다 이런 얘기 할까 봐서 정확하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하지만은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핵추인 잠수함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에 자꾸 노출돼서 그 방해 요소가 들어가니까 그 이후로는 연구를 하면서 비닉 사업 또는 대위비 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군에서는 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해도 돼요.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 일치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예산도 따기가 쉬워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뭐 군끼리 나눠먹고 예산 나눠먹고 뭐 항상 싸우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육해공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미 국책 사업 수준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위 사업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잠수함 특성이 물밑 작전인데 물밑으로만 쭉 진행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잠수함처럼 진행돼요. 네. 그런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은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우리가 수만가의 부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수익성이 돼야 누구 업체한테 개발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안 되니 돈이 안 들면 사와야 되지. 예를 들어 산소 발생기 뭐 이런 것들은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잠항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외국에 사와야 되는데 그런 걸 외국에 사오려면은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해야 돼요. 최종 사용사 증명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안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핵잠수함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절름발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인도가 옛날에 핵추인 잠수함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그걸 해군에다 맡기겠다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 하고 뭐 사업단 만들어서 안 하고 해군에만 맡기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 간의 관 기관의 협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잠수함 2번이나 빌려오고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엮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32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겠어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해서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사올 건 사오고 만들 거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죠. 사업단이 구성 안 되면 그렇게 돼. 우리도 지금 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 엄청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타개해 주지 않으면은 왜 북한은 이미 핵무기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해군의 함정에 잠수함이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만들겠다고 김정은이가 가서 딱 시찰을 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쉬쉬해야 했냐.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핵잠수 핵 군함의 추인체로만 사용하겠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냐.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우리가 북한보다 지킬 게 훨씬 많아. 재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22년 전이잖아요. 총 2003년도니까 어느새 22년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도 이미 중국이 28년 걸리고 인도는 32년 걸렸다고. 우리가 그때 당시보다 훨씬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기술의 탑 클래스인데 AI 뭐 첨단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훨씬 우수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보다도 핵 잠수함까지 늦게 만드냐. 이건 바보 아니냐. 국민들은 화날 수 있죠. 국방비를 우리가 20배 넘게 북한보다 쓰는데 북한은 GDP의 25분의 30%를 써요. 그래도 우리보다 20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는 GDP의 2.67% 써도
북한의 20배가 넘는다고. 이렇게 쓰면서 북한의 핵잠수함 만드는데 우리는 핵잠수함 못 만드냐. 특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들어서 핵무기를 거기다 SLB에 집어넣으면 그거 추적 감시해야 되는데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고 매일 두세 번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오로지 물속에서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만 추적 감시할 수 있다.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이 하는 전술이에요. 이 시간에도 지금 추적 감시한다고. 서로 막 핵무기를 싣고 나간. 네네.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핵무기 싣고 나간 잠수함은 위성으로 딱 보고 있다가 출항시부터 계속 감시한다고. 근데 100% 잡아낼 수는 없어. 그러나 누가 뒤에 따라다닐 때하고 안 따라다닐 때 틀리잖아요. 다르죠. 골키퍼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천지차이인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왜냐 북한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강력히 추진하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가져야 된다. 이 여론이 75.2% 했다고. 그만큼 국민적으로 성원이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바뀌면은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겠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해라. 왜 이것이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취시하느냐. 너무 눈치를 본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을 허락해야 된다. 미국의 승인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축부 20% 미만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실 사올 수 있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수입을 보니까 프랑스가 38%, 러시아가 32%, 영국 25%, 중국이 5%, 미국에서는 거의 안 사와요.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 미국에서 가져온 원자력 기술 이런 거를 군함에 적용할 때는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상호 협의를 해야 돼. 허락 안 받아도 되겠죠.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원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네. 군함 만들어봤죠. 잠수함. 그런데 우라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건데 그러나 IAEA에서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나한테 보고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너 군함에 사용해 핵무기 만들 거야 그럼 못 만들게 하고 핵무기 만들고 아니면 다른 것들은 내 사찰해가지고 이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구나. 이건 오히려 추인처럼 사용하는구나. 브라질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문제 없겠네. 우리가 핵 확산 방지를 하는 거는 핵무기를 못 만드는 거지. 추인처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식화되는 거죠. 그렇게 IAEA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프랑스 핵추진 잠수함이 우라늄 농축도 5%에서 7.5%. 20%는 네. 한참 미달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19.75%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 19.75% 5 내지 7.5%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핵 연료봉을 교환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한 19.5% 이런 75% 이런 거 가면은 한 30년까지 교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자력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2003년도 할 때보다 훨씬 발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국가 정책은 온 세계가 알아요.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을 다 알려줬어. 우리 북한을 못 만들게 핵 비핵화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한다. 그 군함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어서 핵추진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핵무기를 못 쏘게 하겠다 물속에서. 그것은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잖아요. 핵무기를 핵추진 잠수함에 그 핵무기를 싣고 가면 미국도 절절 뺀다고.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북한의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디서 쏜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완전히 100% 추적하지 않은 남해 쪽에 와서 쏘고 서해 쪽에 와서 중국에서 일본 쪽에서 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쏘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핵 공격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북한 건지 몰라요. 물속에 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뭐 22년째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것이 핵무기도 아닌데 왜 시시하느냐. 이제 비닉산을 과감히 풀어라. 이게 국민적인 요구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하고 사실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22년이나 개발이 됐었고 뭐 주변국들의 뭐 이거 만들지 말라는 조약도 사실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이 추가로 건조될 4,000톤급의 장보고함 3에도 탑재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그때 당시 362 사업단을 만들어가 처음 개념 설계할 때는 한 4,000톤급 예상했는데 지금 볼 때는 좀 더 커졌을 거예요. 북한이 뭐 6, 7천 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이제 SLBM을 좀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6, 7톤 그리고 이제 한 10발 이상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우리 도산한총함에 이미 배치 1 세척에는 SLBM 6발을 싣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배치 2 세척에는 10발씩 싣는다고 SLBM은. 그다음 배치 4는 조금 전에 4,000톤이라고 했는데 그 톤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10발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우리를 못하죠.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물속에서 도쿄나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디선가. 그렇기 때문에 대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는 과감히 추진해서 국가기술력 총결집하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게 국민적 요구예요 지금. 기반 기술. 그건 평상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다시 그 처음에 질문 주신 대로 캐나다 해상군의 최종 목표, 수중 전력의 목표는 어디일까? 그것도 이제 한마디 들은 게 있어요. 원자력 추진. 캐나다 해상. 잠수함. 네. 역시 그 나라도.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12척을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원자력 추진을 간다.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이게 뭐 재래식 뭐 리튬 이온 전지든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고 받았고 전력화 시키고 운영 좀 하다 보면은 아마 2050년도 가까이 2040년대에서 2050년도 사이가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는 이제 호주의 오커스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나 이제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역시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쓰는 5개 자기들이 그 앵글로 섹슨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제일 급한 전력부터 확보를 하고 그 시점에 거기에 또 발맞춰서 미국이 야 캐나다 너희도 이거 원자력 잠수함 뭐 해도 되겠어.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그러니까 주요 나라로 해서 확산될 때 우리가 이제 또 그걸 시동을 걸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기반 기술을 다 이제 각각 개발해서 가지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확 또 바뀌고 늘어나는 거죠.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우리가 딱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15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할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이제 다른 분야에 더 이제 획득 사업을 더 중시하는 걸로 이제 뭐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또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그 한국 해군이 보유하는 거에서. 근데 뭐 아주 말씀 잘해 주신 대로 기반 기술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뭐 이것도 뭐 시간 문제다. 근데 뭐 가까운 뭐 시일내는 아니지만은 뭐 좀 2030년대 중반부터는 뭔가 좀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동안에 사실 좀 우리가 빨리 얘기를 했던 게 그게 또 짐이 될 수 있죠. 현재로서는. 경계들을 하니까. 더불어 거기에다가 함께 전술핵 문제도 얘기하고 또 핵무기 개발도 하자. 그러니까 그게 다 뭉쳐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부담감이 크죠. 한꺼번에 모든 걸 하겠다니까. 기반 기술 개발하면서 좀 기다리자. 그러면 때가 온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상군도 그렇게 얘기 나올 정도니까.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라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기 개발 같은 경우에도 NPT 뭐 이슈도 있고 농축하는 데 있어서 또 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 농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냥 바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위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스라엘은 또 예외고 파키스탄도 예외인데 인도는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이 된 것도 있어요. 세트 메뉴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눈치가 보인다. 약간 그 정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호위함과 이제 잠수함을 매입을 뭐 고려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이에 총 100조 원에 달하는 군함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우디 해군이 이제 그동안에는 그 프랑스제 호위함, 프리기트 호위함 중심으로 이제 연안 전력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 잠수함은 그 쉽게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수심들이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깊지가 않으니까 굳이 뭐 잠수함을 운영해야 되냐. 그러다가 이란 해군의 어떤 그 위협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비대칭 무기들로 인해서 강화되니까 결국에는 뭐 좀 멀리 내보내더라도 확보를 해서
작전 지역을 뭐 멀리 나가서라도 견제를 이란 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중 전력이 뭐 잠수함을 이제 확보하는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유력한 나라가 한국도 등장을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 사우디 이 군은 특히 해군은 저 유럽제를 선호해요. 프랑스제 스콜펜에 이런 이제 잠수함들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제는 모르겠어요. 뭐 그 지금 차세대 21CD까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스페인제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이다. 한국 잠수함뿐만 아니라 유럽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이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수상전투함이 한계점에 온 게 이제 후티 반군의 어떤 그쪽 지역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잖아요. 막 쏴가지고 일반 상선들을 이제 뭐 유조선이나 상선들의 진출이나 통과하는 걸 막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일일이 다 요격했죠. 뭐 지상에서 쏘는 것도 있지만은 뭐 바다에서 함정에서 쏴가지고 막는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전쟁 그 트렌드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우디 해군이 고성능의 함대공 미사일, 좋은 함대공 미사일이고 이제 레이더가 고성능 이지스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력과 지금 한계를 다 드러냈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차세대 차기 호위함 사업을 좀 크게 척수를 늘려가지고 하려고 있는데 그 HD 현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보다는. 플랫폼이 기존에 한국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KDDX급으로 즉 그런 수준의 그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싶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설계 디자인해서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오션은 기존에 지금 차기 호위함 3차선 충남급이라 하나요?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미 그거는 뭐 좀 거기에는 걸맞지 않아요. 호주 사업에서는 이미 다 판명이 됐고. 그러니까 연안 호위함은 좀 한계가 있다. 좀 더 큰 배. 뭐 6,000톤급이라든지 하여튼 최소 5,000톤 이상의 이제 그 설계안이 이제 HD 현대 쪽이. 그래서 곧 별도로 이제 또 좀 강세를 띠면서 경쟁을 돌입을 했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왜 또 발제가 됐냐면은 이 후티 반군이 막 그렇게 격렬하게 뭐 해상에서 도발을 하기 전에 사우디 해군이 미국에다가 그 연안 전투함이라고 있어요. LCS. 그걸 토대로 한 그 좀 수출형 호위함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게 또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후티 반군의 도발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미국에 의존했다가는 이제 이게 화력도 약하고 그건 또 연안 전투함이고 기반이.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고성능 호위함을 빨리 사야 되겠다. 그 미사일을 함대공 미사일을 좀 제대로 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시간상으로는 이제 금방 확보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2025년에서 지금 현재에서 30년 사이에는 뭔가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또 빨리 만들어주는 나라 선택하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죠. 후딱 만들어주는. 빨리빨리 잘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선정하고 계약하고 우리가 또 이제 관련된 자재들 다 확보해서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두 척 정도가 2030년이면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메리트가 크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함정들이 특수한 그 함정들이 성능은 좋아요. 그래도 수출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뭐 독일이나 이태리 함정들이 그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달 시간이 좀 걸리죠. 그 만들어주는 시간이 이것도 차근차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쟁하면 우리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좀 큰 걸로 제시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좀 아주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고. 그래서 좀 그것도 기대가 되고 있죠. 잠수함과 함께.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사우디에 대한 그 해상 전력, 수중 전력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슬금슬금 나오긴 했어요. 수출이 좀 그쪽이 유력하다. 그 잘하면은 오히려 폴란드 쪽보다는 이쪽이 더 돈이 된다. 네. 그래서 캐나다 사업에 이어서 이제 중시를 하는 데가 이제 사우디 사업. 폴란드보다는. 폴란드는 뭐 척수가 최대 뭐 잠수함 사업이 3척이고 그리고 이미 그 수상전투함 호위함, 차기 호위함은 벌써 이번함이 나왔나? 벌써 다른 나라 거 선정해서 이미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수상전투함 뭐 시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갔다가 벌써 발주해서 뭐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사우디 쪽으로. 소요가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서 이제 덤벼들기 시작한 거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가고 있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9월에 푸틴이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 항상 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4년 6월에는 푸틴이 편향 갔고 그 전에 9월에는 김정은이 이 극동을 갔거든요. 기차로 가니까 네. 여기는. 그러면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어요. 트럼프가 중재에서 푸틴과 제렌스키가 휴전을 한다. 그럼 이거 거꾸로 푸틴이 중재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디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다.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그럼 양쪽 다 부담이 없죠. 네네. 김정은은 푸틴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 뭐 나의 가장 친근한 뭐 동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다음에 러우 전쟁 끝나면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아마 미국이 부과한 독자 제재. 지금 유엔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건 없어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막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각 국가가 독자 제재하는 거예요. 미국은 풀어줄 수 있잖아요. 다는 안 풀어주죠. 다 풀어주면 멋쩍으니까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그러면 푸틴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석이조잖아요. 푸틴도 만나, 김정은도 만나, 그리고 고립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서 미국이 다 가져가.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이 사실 유력한 시나리오고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푸틴 중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아니냐. 만나는 장소를 계산해 봤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스몰 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뭐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스몰 딜이죠. 빅딜은 이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해지는 네. 클린한. 근데 북한이 받겠어요? 저라도 안 받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스몰 딜.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왜? 이 상태에서는 미국 공격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미국하고 세계는 안전해지죠. 그다음에 부분 비핵화. 영변 핵단지 이 하노이에서 내놨잖아요. 영변 핵단지.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부과된 5가지 제재. 여기에 목을 잡고 있거든요. 요것만 풀어달라. 근데 그게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요러면 김정은은 신나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은 안 해도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남한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이번에 러시아 대사관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핵도 없는 것들이 러시아한테 덤벼? 저거 본때를 안 보여주면 서울에 있는 군대가 오판할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거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는 핵이 있다는 거 덤비지 말라는 거죠. 요 가능성이 불행하지만 매우 높아요. 우리한테 나쁜 시나리오죠. 북한 핵을 살짝 인정하는 거니까. 이미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 사무총장, 기구 사무총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까지 썼어요. 관리하겠다는 거죠. 국제사회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냉혹하죠. 그 스몰 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해 12월 3일부터 우리가 지금 짜증나는 지금 몇 개월, 6월 3일까지 몇 달에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을 우리는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공백인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가서 저렇게 인민군 파병까지 군사 퍼레이드하고 껴안고 뭐 러시아가 유사시에 북한 도와준다고 별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우리 외교안보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미국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전 접촉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트럼프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가능성 김정은이 나온다면 하노이처럼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말만 믿고 나오겠어요? 이제 안 나오죠. 확실히 보여줘. 뭘 줄 건지. 확인되면 나오겠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나오겠죠. 그럼 나왔다 하면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김정은 입장에서 또 당해요. 창피하게. 갔다 와서 2020년에 10월에 당창건 기념일에 질질 짜면서 인민들한테 면목 없다고 눈물까지 닦았는데 그러니까 스몰 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막아야죠 일단. 그러나 현실론으로 가면 막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명목론이죠. 현실론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대응책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첫 번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무게추가 확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맞춰야죠. 그럼 미국한테 너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 뭐 해줄 거야? 그럼 이러겠죠. 우리 핵 우산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지만 사랑 언제든 변심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 몇 %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약속은요. 그럼 핵무기를 갖다 놓든지 예를 들면 갖다 놓는다는 거 안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갖다 놓으면 억지로는 커지죠.
이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도 전술핵 반입 논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스물들이라면 아니면 나토처럼 핵 공유. 그러니까 우리 군산, 오산 이런 공군 비행장에 갖다 놓고 핵탄두는 우리 비행기 F-35에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장착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유사시 떠서 그 정도 수준까지. 이걸 핵 공유라고 그러거든요. 이 핵 공유 협정. 아니면 지금 NCD 핵 협의 협정이거든요. 핵 협의. NCG. 이건 필요할 때 협의한다는 거예요. 공유는 같이 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너하고 협의할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 신뢰성을 최고도로 높여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 잠재력 확보입니다. 그럼 뭐냐면 핵폭탄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 물질이 필요해요. 농축우라늄,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우리 농축도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 허락받아야 돼. 그다음에 재처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0.7%를 농축해야지 원자력 발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미국이 못하게 해요. 그다음에 지금 쌓여있는 폐연료봉 이것도 2030년 만기에 꽉 차요. 이거 재처리해야 되거든요. 영구 방패장도 만들어야 되고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일본은 플루토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핵무기 수천 개 만들 수 있어요. 재처리 능력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돼요. 우리 평화적으로 할게. 약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핵무기 안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협정만 한미 간에 개정하면 끝나요. 한미 간에. 그럼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핵무장을 한다고 단기간에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 만에. 저는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어요.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깡패들한테 시켜갖고 블랙마켓 국제 마피아들한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백사장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몇 년 걸리죠.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네. 근데 만일에 그 백사장에 자동차 공장은 없는데 트랙터 공장, 오토바이 공장, 자전거 공장, 그다음에 모터보트 공장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자동차 공장은 없죠. 네. 근데 유사시에 이 공장들을 이용하면 자동차 비스무리한 거 금방 만들죠. 그렇죠?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그게 바로 핵 역량, 잠재적 핵력을 구축해. 농축과 재처리하면 시설이 생기잖아요. 공장이 생기잖아요.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하나를 더 가져야 돼요. 핵 추진 잠수함. 인도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제 명분이 있잖아요. 김건옥 잠수함이라고 뭐 핵 잠수함이라고 떠들고 엉망인 것도 보여준 적 있잖아요.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지금.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원자로 기술 우리가 있고 농축을 해야 돼요. 연료봉. 그러면 핵 관련 인프라가 완비가 돼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핵 관련, 핵폭탄 관련 전문가들, 간접적인 전문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정말로 금방 만들죠. 왜냐? 미사일은 세계 최고총군 운반수단이 있어요. 그렇죠. 터트리는 기폭장치 우리 기술 충분해요. 그다음에 핵 물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심되죠. 핵 기획 그룹, 핵 공유 그룹, 핵 공유 정책 정도. 그다음에 잠재적 핵량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 핵 추진 잠수함. 그럼 발 뻗고 자도 돼요. 그럼 발 뻗고 자도 돼요.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동해에 박아놓고 동해에 탄도미사일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장보고 3에 지금 배치 1급에는 6발 들어가요. 탄도미사일이. 배치 2, 3에는 10발 들어가요. 이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타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무기가 없어도 핵추진 잠수함은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소 한 달 이상 물속에 들어있으면 김정은이 자기가 죽고 싶어서 핵 쓰겠어요? 이거는 핵무기는 아니어도 김정은 죽인 있는 거짓말을 때릴 텐데.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효용성을 떠나서 전략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경항모보다 핵추진 잠수함이 더 시급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안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자체적인 억제력을 위해서는 이 핵추진 잠수함, 핵 잠재력 구축, 그다음에 이제 동맹 안보를 활용한 확장 억제의 신뢰성 제고. 이게 있으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핵추인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한 게 2003년 정도 되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핵추인 잠수함 사업 단장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유야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군에서 기술이 사실 없었어요. 잠수함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원자로도 만드는 경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육군 출신 장관이 이거는 안 돼.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있어. 이거를 억제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계속 1년 정도 계속 연구하다가 어떠한 크기의 잠수함 그때 당시 한 4,000톤급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하도 잦은 도발을 하고 뭐 그러니까 국지 도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북 우선순위로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걸 먼저 만들자. 정책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핵추인 잠수함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로 함정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계속 응용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우리가 소문에 내가 뭐 여기서 뭐 네가 보안 뭐 유배한다 이런 얘기 할까 봐서 정확하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하지만은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핵추인 잠수함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에 자꾸 노출돼서 그 방해 요소가 들어가니까 그 이후로는 연구를 하면서 비닉 사업 또는 대위비 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군에서는 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해도 돼요.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 일치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예산도 따기가 쉬워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뭐 군끼리 나눠먹고 예산 나눠먹고 뭐 항상 싸우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육해공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미 국책 사업 수준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위 사업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잠수함 특성이 물밑 작전인데 물밑으로만 쭉 진행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잠수함처럼 진행돼요. 네. 그런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은 이제 잠수함이 들어가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우리가 수만가의 부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수익성이 돼야 누구 업체한테 개발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안 되니 돈이 안 들면 사와야 되지. 예를 들어 산소 발생기 뭐 이런 것들은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잠항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외국에 사와야 되는데 그런 걸 외국에 사오려면은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해야 돼요. 최종 사용사 증명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안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핵잠수함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절름발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인도가 옛날에 핵추인 잠수함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그걸 해군에다 맡기겠다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 하고 뭐 사업단 만들어서 안 하고 해군에만 맡기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 간의 관 기관의 협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잠수함 2번이나 빌려오고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엮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32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겠어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해서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사올 건 사오고 만들 거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죠. 사업단이 구성 안 되면 그렇게 돼. 우리도 지금 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 엄청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타개해 주지 않으면은 왜 북한은 이미 핵무기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해군의 함정에 잠수함이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만들겠다고 김정은이가 가서 딱 시찰을 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쉬쉬해야 했냐.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핵잠수 핵 군함의 추인체로만 사용하겠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냐.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우리가 북한보다 지킬 게 훨씬 많아. 재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22년 전이잖아요. 2003년도니까 어느새 22년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도 이미 중국이 28년 걸리고 인도는 32년 걸렸다고. 우리가 그때 당시보다 훨씬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기술의 탑 클래스인데 AI 뭐 첨단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훨씬 우수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보다도 핵 잠수함까지 늦게 만드냐? 이건 바보 아니냐? 국민들은 화날 수 있죠. 국방비를 우리가 20배 넘게 북한보다 쓰는데 북한은 GDP의 25분의 30%를 써요. 그래도 우리보다 20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는 GDP의 2.67% 써도
북한의 20배가 넘는다고. 이렇게 쓰면서 북한의 핵잠수함 만드는데 우리는 핵잠수함 못 만드냐. 특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들어서 핵무기를 거기다 SLB에 집어넣으면 그거 추적 감시해야 되는데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고 매일 2-3번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오로지 물속에서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만 추적 감시할 수 있다.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이 하는 전술이에요. 이 시간에도 지금 추적 감시한다고. 서로 막 핵무기를 싣고 나간. 네네.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핵무기 싣고 나간 잠수함은 위성으로 딱 보고 있다가 출항시부터 계속 감시한다고. 근데 100% 잡아낼 수는 없어. 그러나 누가 뒤에 따라다닐 때하고 안 따라다닐 때 틀리잖아요. 다르죠. 골키퍼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천지차이인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왜냐 북한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강력히 추진하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가져야 된다. 이 여론이 75.2% 했다고. 그만큼 국민적으로 성원이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바뀌면은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겠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해라. 왜 이것이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취시하느냐. 너무 눈치를 본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을 허락해야 된다. 미국의 승인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축부 20% 미만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실 사올 수 있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수입을 보니까 프랑스가 38%, 러시아가 32%, 영국 25%, 중국이 5%, 미국에서는 거의 안 사와요.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 미국에서 가져온 원자력 기술 이런 거를 군함에 적용할 때는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상호 협의를 해야 돼. 허락 안 받아도 되겠죠.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원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네. 군함 만들어봤죠. 잠수함. 그런데 우라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건데 그러나 IAEA에서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나한테 보고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너 군함에 사용해 핵무기 만들 거야 그럼 못 만들게 하고 핵무기 만들고 아니면 다른 것들은 내 사찰해가지고 이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구나. 이건 오히려 추인처럼 사용하는구나. 브라질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문제 없겠네. 우리가 핵 확산 방지를 하는 거는 핵무기를 못 만드는 거지. 추인처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식화되는 거죠. 그렇게 IAEA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프랑스 핵추진 잠수함이 우라늄 농축도 5%에서 7.5%. 20%는 한참 미달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19.75%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19.75% 5 내지 7.5%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핵 연료봉을 교환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한 19.5% 이런 75% 이런 거 가면은 한 30년까지 교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자력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2003년도 할 때보다 훨씬 발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국가 정책은 온 세계가 알아요.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을 다 알려줬어. 우리 북한을 못 만들게 핵 비핵화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한다. 그 군함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어서 핵추진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핵무기를 못 쏘게 하겠다 물속에서. 그것은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잖아요. 핵무기를 핵추진 잠수함에 그 핵무기를 싣고 가면 미국도 절절 뺀다고.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북한의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디서 쏜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완전히 100% 추적하지 않은 남해 쪽에 와서 쏘고 서해 쪽에 와서 중국에서 일본 쪽에서 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쏘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핵 공격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북한 건지 몰라요. 물속에 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뭐 22년째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것이 핵무기도 아닌데 왜 시시하느냐. 이제 비닉산을 과감히 풀어라. 이게 국민적인 요구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하고 사실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22년이나 개발이 됐었고 뭐 주변국들의 뭐 이거 만들지 말라는 조약도 사실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이 추가로 건조될 4,000톤급의 장보고함 3에도 탑재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그때 당시 362 사업단을 만들어가 처음 개념 설계할 때는 한 4,000톤급 예상했는데 지금 볼 때는 좀 더 커졌을 거예요. 북한이 뭐 6, 7천 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이제 SLBM을 좀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6, 7톤 그리고 이제 한 10발 이상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우리 도산한총함에 이미 배치 1 세척에는 SLBM 6발을 싣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배치 2 세척에는 10발씩 싣는다고 SLBM은. 그다음 배치 4는 조금 전에 4,000톤이라고 했는데 그 톤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10발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우리를 못하죠.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물속에서 도쿄나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디선가. 그렇기 때문에 대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는 과감히 추진해서 국가기술력 총결집하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게 국민적 요구예요 지금. 기반 기술. 그건 평상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다시 그 처음에 질문 주신 대로 캐나다 해상군의 최종 목표, 수중 전력의 목표는 어디일까? 그것도 이제 한마디 들은 게 있어요. 원자력 추진. 캐나다 해상. 잠수함. 네. 역시 그 나라도.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12척을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원자력 추진을 간다.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이게 뭐 재래식 뭐 리튬 이온 전지든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고 받았고 전력화 시키고 운영 좀 하다 보면은 아마 2050년도 가까이 2040년대에서 2050년도 사이가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는 이제 호주의 오커스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나 이제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역시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쓰는 5개 자기들이 그 앵글로 섹슨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제일 급한 전력부터 확보를 하고 그 시점에 거기에 또 발맞춰서 미국이 야 캐나다 너희도 이거 원자력 잠수함 뭐 해도 되겠어.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그러니까 주요 나라로 해서 확산될 때 우리가 이제 또 그걸 시동을 걸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기반 기술을 다 이제 각각 개발해서 가지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확 또 바뀌고 늘어나는 거죠.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우리가 딱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15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할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이제 다른 분야에 더 이제 획득 사업을 더 중시하는 걸로 이제 뭐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또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그 한국 해군이 보유하는 거에 서. 근데 뭐 아주 말씀 잘해 주신 대로 기반 기술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뭐 이것도 뭐 시간 문제다. 근데 뭐 가까운 뭐 시일내는 아니지만은 뭐 좀 2030년대 중반부터는 뭔가 좀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동안에 사실 좀 우리가 빨리 얘기를 했던 게 그게 또 짐이 될 수 있죠. 현재로서는. 경계들을 하니까. 더불어 거기에다가 함께 전술핵 문제도 얘기하고 또 핵무기 개발도 하자. 그러니까 그게 다 뭉쳐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부담감이 크죠. 한꺼번에 모든 걸 하겠다니까. 기반 기술 개발하면서 좀 기다리자. 그러면 때가 온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상군도 그렇게 얘기 나올 정도니까.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라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기 개발 같은 경우에도 NPT 뭐 이슈도 있고 농축하는 데 있어서 또 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 농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냥 바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위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스라엘은 또 예외고 파키스탄도 예외인데 인도는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이 된 것도 있어요. 세트 메뉴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눈치가 보인다. 약간 그 정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호위함과 이제 잠수함을 매입을 뭐 고려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이에 총 100조 원에 달하는 군함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우디 해군이 이제 그동안에는 그 프랑스제 호위함, 프리기트 호위함 중심으로 이제 연안 전력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 잠수함은 그 쉽게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수심들이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깊지가 않으니까 굳이 뭐 잠수함을 운영해야 되냐. 그러다가 이란 해군의 어떤 그 위협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비대칭 무기들로 인해서 강화되니까 결국에는 뭐 좀 멀리 내보내더라도 확보를 해서
작전 지역을 뭐 멀리 나가서라도 견제를 이란 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중 전력이 뭐 잠수함을 이제 확보하는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유력한 나라가 한국도 등장을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 사우디 이 군은 특히 해군은 저 유럽제를 선호해요. 프랑스제 스콜펜에 이런 이제 잠수함들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제는 모르겠어요. 뭐 그 지금 차세대 21CD까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스페인제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이다. 한국 잠수함뿐만 아니라 유럽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이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수상전투함이 한계점에 온 게 이제 후티 반군의 어떤 그쪽 지역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잖아요. 막 쏴가지고 일반 상선들을 이제 뭐 유조선이나 상선들의 진출이나 통과하는 걸 막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일일이 다 요격했죠. 뭐 지상에서 쏘는 것도 있지만은 뭐 바다에서 함정에서 쏴가지고 막는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전쟁 그 트렌드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우디 해군이 고성능의 함대공 미사일, 좋은 함대공 미사일이고 이제 레이더가 고성능 이지스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력과 지금 한계를 다 드러냈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차세대 차기 호위함 사업을 좀 크게 척수를 늘려가지고 하려고 있는데 그 HD 현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보다는. 플랫폼이 기존에 한국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KDDX급으로 즉 그런 수준의 그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싶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설계 디자인해서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오션은 기존에 지금 차기 호위함 3차선 충남급이라 하나요?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미 그거는 뭐 좀 거기에는 걸맞지 않아요. 호주 사업에서는 이미 다 판명이 됐고. 그러니까 연안 호위함은 좀 한계가 있다. 좀 더 큰 배. 뭐 6,000톤급이라든지 하여튼 최소 5,000톤 이상의 이제 그 설계안이 이제 HD 현대 쪽이. 그래서 곧 별도로 이제 또 좀 강세를 띠면서 경쟁을 돌입을 했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왜 또 발제가 됐냐면은 이 후티 반군이 막 그렇게 격렬하게 뭐 해상에서 도발을 하기 전에 사우디 해군이 미국에다가 그 연안 전투함이라고 있어요. LCS. 그걸 토대로 한 그 좀 수출형 호위함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게 또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후티 반군의 도발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미국에 의존했다가는 이제 이게 화력도 약하고 그건 또 연안 전투함이고 기반이.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고성능 호위함을 빨리 사야 되겠다. 그 미사일을 함대공 미사일을 좀 제대로 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시간상으로는 이제 금방 확보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2025년에서 지금 현재에서 30년 사이에는 뭔가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또 빨리 만들어주는 나라 선택하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죠. 후딱 만들어주는. 빨리빨리 잘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선정하고 계약하고 우리가 또 이제 관련된 자재들 다 확보해서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두 척 정도가 2030년이면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메리트가 크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함정들이 특수한 그 함정들이 성능은 좋아요. 그래도 수출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뭐 독일이나 이태리 함정들이 그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달 시간이 좀 걸리죠. 그 만들어주는 시간이 이것도 차근차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쟁하면 우리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좀 큰 걸로 제시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좀 아주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고. 그래서 좀 그것도 기대가 되고 있죠. 잠수함과 함께.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사우디에 대한 그 해상 전력, 수중 전력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슬금슬금 나오긴 했어요. 수출이 좀 그쪽이 유력하다. 그 잘하면은 오히려 폴란드 쪽보다는 이쪽이 더 돈이 된다. 네. 그래서 캐나다 사업에 이어서 이제 중시를 하는 데가 이제 사우디 사업. 폴란드보다는. 폴란드는 뭐 척수가 최대 뭐 잠수함 사업이 3척이고 그리고 이미 그 수상전투함 호위함, 차기 호위함은 벌써 이번함이 나왔나? 벌써 다른 나라 거 선정해서 이미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수상전투함 뭐 시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갔다가 벌써 발주해서 뭐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사우디 쪽으로. 소요가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서 이제 덤벼들기 시작한 거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가고 있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9월에 푸틴이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 항상 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4년 6월에는 푸틴이 편향 갔고 그 전에 9월에는 김정은이 이 극동을 갔거든요. 기차로 가니까 네. 여기는. 그러면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어요. 트럼프가 중재에서 푸틴과 제렌스키가 휴전을 한다. 그럼 이거 거꾸로 푸틴이 중재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디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다.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그럼 양쪽 다 부담이 없죠. 네네. 김정은은 푸틴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 뭐 나의 가장 친근한 뭐 동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다음에 러우 전쟁 끝나면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아마 미국이 부과한 독자 제재. 지금 유엔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건 없어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막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각 국가가 독자 제재하는 거예요. 미국은 풀어줄 수 있잖아요. 다는 안 풀어주죠. 다 풀어주면 멋쩍으니까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그러면 푸틴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석이조잖아요. 푸틴도 만나, 김정은도 만나, 그리고 고립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서 미국이 다 가져가.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이 사실 유력한 시나리오고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푸틴 중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아니냐. 만나는 장소를 계산해 봤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스몰 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뭐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스몰 딜이죠. 빅딜은 이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해지는 네. 클린한. 근데 북한이 받겠어요? 저라도 안 받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스몰 딜.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왜? 이 상태에서는 미국 공격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미국하고 세계는 안전해지죠. 그다음에 부분 비핵화. 영변 핵단지 이 하노이에서 내놨잖아요. 영변 핵단지.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부과된 5가지 제재. 여기에 목을 잡고 있거든요. 요것만 풀어달라. 근데 그게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요러면 김정은은 신나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은 안 해도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남한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이번에 러시아 대사관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핵도 없는 것들이 러시아한테 덤벼? 저거 본때를 안 보여주면 서울에 있는 군대가 오판할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거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는 핵이 있다는 거 덤비지 말라는 거죠. 요 가능성이 불행하지만 매우 높아요. 우리한테 나쁜 시나리오죠.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니까. 이미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 사무총장, 기구 사무총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까지 썼어요. 관리하겠다는 거죠. 국제사회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냉혹하죠. 그 스몰 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해 12월 3일부터 우리가 지금 짜증나는 지금 몇 개월, 6월 3일까지 몇 달에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을 우리는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공백인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가서 저렇게 인민군 파병까지 군사 퍼레이드하고 껴안고 뭐 러시아가 유사시에 북한 도와준다고 별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우리 외교안보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미국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전 접촉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트럼프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가능성 김정은이 나온다면 하노이처럼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말만 믿고 나오겠어요? 이제 안 나오죠. 확실히 보여줘. 뭘 줄 건지. 확인되면 나오겠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나오겠죠. 그럼 나왔다 하면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김정은 입장에서 또 당해요. 창피하게. 갔다 와서 2020년에 10월에 당창건 기념일에 질질 짜면서 인민들한테 면목 없다고 눈물까지 닦았는데 그러니까 스몰 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막아야죠 일단. 그러나 현실론으로 가면 막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명목론이죠. 현실론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대응책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첫 번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무게추가 확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맞춰야죠. 그럼 미국한테 너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 뭐 해줄 거야? 그럼 이러겠죠. 우리 핵 우산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지만 사랑 언제든 변심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 몇 %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약속은요. 그럼 핵무기를 갖다 놓든지 예를 들면 갖다 놓는다는 거 안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갖다 놓으면 억지로는 커지죠.
이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도 전술핵 반입 논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스물들이라면 아니면 나토처럼 핵 공유. 그러니까 우리 군산, 오산 이런 공군 비행장에 갖다 놓고 핵탄두는 우리 비행기 F-35에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장착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유사시 떠서 그 정도 수준까지. 이걸 핵 공유라고 그러거든요. 이 핵 공유 협정. 아니면 지금 NCD 핵 협의 협정이거든요. 핵 협의. NCG. 이건 필요할 때 협의한다는 거예요. 공유는 같이 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너하고 협의할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 신뢰성을 최고도로 높여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 잠재력 확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핵폭탄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 물질이 필요해요. 농축우라늄,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우리 농축도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 허락받아야 돼. 그다음에 재처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0.7%를 농축해야지 원자력 발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미국이 못하게 해요. 그다음에 지금 쌓여있는 폐연료봉 이것도 2030년 만기에 꽉 차요. 이거 재처리해야 되거든요. 영구 방패장도 만들어야 되고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일본은 플루토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핵무기 수천 개 만들 수 있어요. 재처리 능력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돼요. 우리 평화적으로 할게. 약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핵무기 안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협정만 한미 간에 개정하면 끝나요. 한미 간에. 그럼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핵무장을 한다고 단기간에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 만에. 저는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어요.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깡패들한테 시켜갖고 블랙마켓 국제 마피아들한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백사장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몇 년 걸리죠.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네. 근데 만일에 그 백사장에 자동차 공장은 없는데 트랙터 공장, 오토바이 공장, 자전거 공장, 그다음에 모터보트 공장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자동차 공장은 없죠. 네. 근데 유사시에 이 공장들을 이용하면 자동차 비스무리한 거 금방 만들죠. 그렇죠?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그게 바로 핵 역량, 잠재적 핵 역량 구축에 농축과 재처리하면 시설이 생기잖아요. 공장이 생기잖아요.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하나를 더 가져야 돼요. 핵 추진 잠수함. 인도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제 명분이 있잖아요. 김건옥 잠수함이라고 뭐 핵 잠수함이라고 떠들고 엉망인 것도 보여준 적 있잖아요.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지금.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원자로 기술 우리가 있고 농축을 해야 돼요. 연료봉. 그러면 핵 관련 인프라가 완비가 돼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핵 관련, 핵폭탄 관련 전문가들, 간접적인 전문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정말로 금방 만들죠. 왜냐? 미사일은 세계 최고총군 운반수단이 있어요. 그렇죠. 터트리는 기폭장치 우리 기술 충분해요. 그다음에 핵 물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심되죠. 핵 기획 그룹, 핵 공유 그룹, 핵 공유 정책 정도. 그다음에 잠재적 핵량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 핵 추진 잠수함. 그럼 발 뻗고 자도 돼요. 그럼 발 뻗고 자도 돼요.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동해에 박아놓고 동해에 탄도미사일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장보고 3에 지금 배치 1급에는 6발 들어가요. 탄도미사일이. 배치 2, 3에는 10발 들어가요. 이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타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무기가 없어도 핵추진 잠수함은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소 한 달 이상 물속에 들어있으면 김정은이 자기가 죽고 싶어서 핵 쓰겠어요? 이거는 핵무기는 아니어도 김정은 죽인 있는 거짓말을 때릴 텐데.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효용성을 떠나서 전략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경항모보다 핵추진 잠수함이 더 시급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안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자체적인 억제력을 위해서는 이 핵추진 잠수함, 핵 잠재력 구축, 그다음에 이제 동맹 안보를 활용한 확장 억제의 신뢰성 제고. 이게 있으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핵추인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한 게 2003년 정도 되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핵추인 잠수함 사업 단장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유야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군에서 기술이 사실 없었어요. 잠수함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원자로도 만드는 경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육군 출신 장관이 이거는 안 돼.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있어. 이거를 억제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계속 1년 정도 계속 연구하다가 어떠한 크기의 잠수함 그때 당시 한 4,000톤급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하도 잦은 도발을 하고 뭐 그러니까 국지 도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북 우선순위로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걸 먼저 만들자. 정책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핵추인 잠수함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로 함정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계속 응용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우리가 소문에 내가 뭐 이 여기서 뭐 네가 보안 뭐 유배한다 이런 얘기 할까 봐서 정확하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하지만은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핵추인 잠수함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에 자꾸 노출돼서 그 방해 요소가 들어가니까 그 이후로는 연구를 하면서 비닉 사업 또는 대위비 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군에서는 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해도 돼요.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 일치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예산도 따기가 쉬워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뭐 군끼리 나눠먹고 예산 나눠먹고 뭐 항상 싸우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육해공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미 국책 사업 수준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위 사업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잠수함 특성이 물밑 작전인데 물밑으로만 쭉 진행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잠수함처럼 진행돼요. 네. 그런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은 이제 잠수함이 들어가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우리가 수만가의 부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수익성이 돼야 누구 업체한테 개발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안 되니 돈이 안 들면 사와야 되지. 예를 들어 산소 발생기 뭐 이런 것들은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잠항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외국에 사와야 되는데 그런 걸 외국에 사오려면은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해야 돼요. 최종 사용사 증명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안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핵잠수함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절름발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인도가 옛날에 핵추인 잠수함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그걸 해군에다 맡기겠다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 하고 뭐 사업단 만들어서 안 하고 해군에만 맡기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 간의 관 기관의 협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잠수함 2번이나 빌려오고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엮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32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겠어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해서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사올 건 사오고 만들 거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죠. 사업단이 구성 안 되면 그렇게 돼. 우리도 지금 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 엄청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타개해 주지 않으면은 왜 북한은 이미 핵무기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해군의 함정에 잠수함이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만들겠다고 김정은이가 가서 딱 시찰을 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쉬쉬해야 했냐.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핵잠수 핵 군함의 추인체로만 사용하겠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냐.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우리가 북한보다 지킬 게 훨씬 많아. 재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22년 전이잖아요. 2003년도니까 어느새 22년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도 이미 중국이 28년 걸리고 인도는 32년 걸렸다고. 우리가 그때 당시보다 훨씬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기술의 탑 클래스인데 AI 뭐 첨단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훨씬 우수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보다도 핵 잠수함까지 늦게 만드냐? 이건 바보 아니냐? 국민들은 화날 수 있죠. 국방비를 우리가 20배 넘게 북한보다 쓰는데 북한은 GDP의 25분의 30%를 써요. 그래도 우리보다 20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는 GDP의 2.67% 써도
북한의 20배가 넘는다고. 이렇게 쓰면서 북한의 핵잠수함 만드는데 우리는 핵잠수함 못 만드냐. 특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들어서 핵무기를 거기다 SLB에 집어넣으면 그거 추적 감시해야 되는데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고 매일 2-3번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오로지 물속에서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만 추적 감시할 수 있다.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이 하는 전술이에요. 이 시간에도 지금 추적 감시한다고. 서로 막 핵무기를 싣고 나간. 네네.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핵무기 싣고 나간 잠수함은 위성으로 딱 보고 있다가 출항시부터 계속 감시한다고. 근데 100% 잡아낼 수는 없어. 그러나 누가 뒤에 따라다닐 때하고 안 따라다닐 때 틀리잖아요. 다르죠. 골키퍼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천지차이인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왜냐 북한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강력히 추진하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가져야 된다. 이 여론이 75.2% 했다고. 그만큼 국민적으로 성원이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바뀌면은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겠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해라. 왜 이것이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취시하느냐. 너무 눈치를 본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을 허락해야 된다. 미국의 승인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우라늄 농축부 20% 미만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실 사올 수 있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수입을 보니까 프랑스가 38%, 러시아가 32%, 영국 25%, 중국이 5%, 미국에서는 거의 안 사와요.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 미국에서 가져온 원자력 기술 이런 거를 군함에 적용할 때는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상호 협의를 해야 돼. 허락 안 받아도 되겠죠.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원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네. 군함 만들어봤죠. 잠수함. 그런데 우라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건데 그러나 IAEA에서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나한테 보고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너 군함에 사용해 핵무기 만들 거야 그럼 못 만들게 하고 핵무기 만들고 아니면 다른 것들은 내 사찰해가지고 이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구나. 이건 오히려 추인처럼 사용하는구나. 브라질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문제 없겠네. 우리가 핵 확산 방지를 하는 거는 핵무기를 못 만드는 거지. 추인처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식화되는 거죠. 그렇게 IAEA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프랑스 핵추진 잠수함이 우라늄 농축도 5%에서 7.5%. 20%는 한참 미달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19.75%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 19.75% 5 내지 7.5%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핵 연료봉을 교환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한 19.5% 이런 75% 이런 거 가면은 한 30년까지 교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자력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2003년도 할 때보다 훨씬 발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국가 정책은 온 세계가 알아요.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을 다 알려줬어. 우리 북한을 못 만들게 핵 비핵화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한다. 그 군함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어서 핵추진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핵무기를 못 쏘게 하겠다 물속에서. 그것은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잖아요. 핵무기를 핵추진 잠수함에 그 핵무기를 싣고 가면 미국도 절절 뺀다고.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북한의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디서 쏜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완전히 100% 추적하지 않은 남해 쪽에 와서 쏘고 서해 쪽에 와서 중국에서 일본 쪽에서 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쏘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핵 공격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북한 건지 몰라요. 물속에 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뭐 22년째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것이 핵무기도 아닌데 왜 시시하느냐. 이제 비닉산을 과감히 풀어라. 이게 국민적인 요구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하고 사실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22년이나 개발이 됐었고 뭐 주변국들의 뭐 이거 만들지 말라는 조약도 사실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이 추가로 건조될 4,000톤급의 장보고함 3에도 탑재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그때 당시 362 사업단을 만들어가 처음 개념 설계할 때는 한 4,000톤급 예상했는데 지금 볼 때는 좀 더 커졌을 거예요. 북한이 뭐 6, 7천 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이제 SLBM을 좀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6, 7톤 그리고 이제 한 10발 이상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우리 도산한총함에 이미 배치 1 세척에는 SLBM 6발을 싣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배치 2 세척에는 10발씩 싣는다고 SLBM은. 그다음 배치 4는 조금 전에 4,000톤이라고 했는데 그 톤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10발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우리를 못하죠.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물속에서 도쿄나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디선가. 그렇기 때문에 대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는 과감히 추진해서 국가기술력 총결집하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게 국민적 요구예요 지금. 기반 기술. 그건 평상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다시 그 처음에 질문 주신 대로 캐나다 해상군의 최종 목표, 수중 전력의 목표는 어디일까? 그것도 이제 한마디 들은 게 있어요. 원자력 추진. 캐나다 해상함. 네. 역시 그 나라도.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12척을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원자력 추진을 간다.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이게 뭐 재래식 뭐 리튬 이온 전지든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고 받았고 전력화 시키고 운영 좀 하다 보면은 아마 2050년도 가까이 2040년대에서 2050년도 사이가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는 이제 호주의 오커스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나 이제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역시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쓰는 5개 자기들이 그 앵글로 섹슨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제일 급한 전력부터 확보를 하고 그 시점에 거기에 또 발맞춰서 미국이 야 캐나다 너희도 이거 원자력 잠수함 뭐 해도 되겠어.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그러니까 주요 나라로 해서 확산될 때 우리가 이제 또 그걸 시동을 걸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기반 기술을 다 이제 각각 개발해서 가지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확 또 바뀌고 늘어나는 거죠.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우리가 딱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15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할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이제 다른 분야에 더 이제 획득 사업을 더 중시하는 걸로 이제 뭐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또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그 한국 해군이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아주 말씀 잘해 주신 대로 기반 기술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뭐 이것도 뭐 시간 문제다. 근데 뭐 가까운 뭐 시일내는 아니지만은 뭐 좀 2030년대 중반부터는 뭔가 좀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동안에 사실 좀 우리가 빨리 얘기를 했던 게 그게 또 짐이 될 수 있죠. 현재로서는. 경계들을 하니까. 더불어 거기에다가 함께 전술핵 문제도 얘기하고 또 핵무기 개발도 하자. 그러니까 그게 다 뭉쳐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부담감이 크죠. 한꺼번에 모든 걸 하겠다니까. 기반 기술 개발하면서 좀 기다리자. 그러면 때가 온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상군도 그렇게 얘기 나올 정도니까.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라든지 아니면 자체 핵무기 개발 같은 경우에도 NPT 뭐 이슈도 있고 농축하는 데 있어서 또 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 농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냥 바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위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스라엘은 또 예외고 파키스탄도 예외인데 인도는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이 된 것도 있어요. 세트 메뉴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눈치가 보인다. 약간 그 정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호위함과 이제 잠수함을 매입을 뭐 고려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이에 총 100조 원에 달하는 군함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우디 해군이 이제 그동안에는 그 프랑스제 호위함, 프리기트 호위함 중심으로 이제 연안 전력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 잠수함은 그 쉽게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수심들이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깊지가 않으니까 굳이 뭐 잠수함을 운영해야 되냐. 그러다가 이란 해군의 어떤 그 위협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비대칭 무기들로 인해서 강화되니까 결국에는 뭐 좀 멀리 내보내더라도 확보를 해서
작전 지역을 뭐 멀리 나가서라도 견제를 이란 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중 전력이 뭐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유력한 나라가 한국도 등장을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 사우디 이 군은 특히 해군은 저 유럽제를 선호해요. 프랑스제 스콜펜에 이런 이제 잠수함들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제는 모르겠어요. 뭐 그 지금 차세대 21CD까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스페인제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이다. 한국 잠수함뿐만 아니라 유럽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이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수상전투함이 한계점에 온 게 이제 후티 반군의 어떤 그쪽 지역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잖아요. 막 쏴가지고 일반 상선들을 이제 뭐 유조선이나 상선들의 진출이나 통과하는 걸 막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일일이 다 요격했죠. 뭐 지상에서 쏘는 것도 있지만은 뭐 바다에서 함정에서 쏴가지고 막는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전쟁 그 트렌드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우디 해군이 고성능의 함대공 미사일, 좋은 함대공 미사일이고 이제 레이더가 고성능 이지스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력과 지금 한계를 다 드러냈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차세대 차기 호위함 사업을 좀 크게 척수를 늘려가지고 하려고 있는데 그 HD 현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보다는. 플랫폼이 기존에 한국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KDDX급으로 즉 그런 수준의 그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싶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설계 디자인해서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오션은 기존에 지금 차기 호위함 3차선 충남급이라 하나요?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미 그거는 뭐 좀 거기에는 걸맞지 않아요. 호주 사업에서는 이미 다 판명이 됐고. 그러니까 연안 호위함은 좀 한계가 있다. 좀 더 큰 배. 뭐 6,000톤급이라든지 하여튼 최소 5,000톤 이상의 이제 그 설계안이 이제 HD 현대 쪽이. 그래서 곧 별도로 이제 또 좀 강세를 띠면서 경쟁을 돌입을 했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왜 또 발제가 됐냐면은 이 후티 반군이 막 그렇게 격렬하게 뭐 해상에서 도발을 하기 전에 사우디 해군이 미국에다가 그 연안 전투함이라고 있어요. LCS. 그걸 토대로 한 그 좀 수출형 호위함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게 또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후티 반군의 도발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미국에 의존했다가는 이제 이게 화력도 약하고 그건 또 연안 전투함이고 기반이.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고성능 호위함을 빨리 사야 되겠다. 그 미사일을 함대공 미사일을 좀 제대로 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시간상으로는 이제 금방 확보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2025년에서 지금 현재에서 30년 사이에는 뭔가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또 빨리 만들어주는 나라 선택하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죠. 후딱 만들어주는. 빨리빨리 잘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선정하고 계약하고 우리가 또 이제 관련된 자재들 다 확보해서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두 척 정도가 2030년이면 실전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메리트가 크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함정들이 특수한 그 함정들이 성능은 좋아요. 그래도 수출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뭐 독일이나 이태리 함정들이 그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달 시간이 좀 걸리죠. 그 만들어주는 시간이 이것도 차근차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쟁하면 우리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좀 큰 걸로 제시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좀 아주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고. 그래서 좀 그것도 기대가 되고 있죠. 잠수함과 함께.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사우디에 대한 그 해상 전력, 수중 전력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슬금슬금 나오긴 했어요. 수출이 좀 그쪽이 유력하다. 그 잘하면은 오히려 폴란드 쪽보다는 이쪽이 더 돈이 된다. 네. 그래서 캐나다 사업에 이어서 이제 중시를 하는 데가 이제 사우디 사업. 폴란드보다는. 폴란드는 뭐 척수가 최대 뭐 잠수함 사업이 3척이고 그리고 이미 그 수상전투함 호위함, 차기 호위함은 벌써 이번함이 나왔나? 벌써 다른 나라 거 선정해서 이미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수상전투함 뭐 시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갔다가 벌써 발주해서 뭐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사우디 쪽으로. 소요가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서 이제 덤벼들기 시작한 거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가고 있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9월에 푸틴이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 항상 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4년 6월에는 푸틴이 편을 갔고 그 전에 9월에는 김정은이 이 극동을 갔거든요. 기차로 가니까 네. 여기는. 그러면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어요. 트럼프가 중재에서 푸틴과 제렌스키가 휴전을 한다. 그럼 이거 거꾸로 푸틴이 중재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디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다.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그럼 양쪽 다 부담이 없죠. 네네. 김정은은 푸틴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 뭐 나의 가장 친근한 뭐 동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다음에 러우 전쟁 끝나면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아마 미국이 부과한 독자 제재. 지금 유엔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건 없어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막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각 국가가 독자 제재하는 거예요. 미국은 풀어줄 수 있잖아요. 다는 안 풀어주죠. 다 풀어주면 멋쩍으니까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그러면 푸틴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석이조잖아요. 푸틴도 만나, 김정은도 만나, 그리고 고립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서 미국이 다 가져가.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이 사실 유력한 시나리오고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푸틴 중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아니냐. 만나는 장소를 계산해 봤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스몰 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뭐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스몰 딜이죠. 빅딜은 이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해지는 네. 클린한. 근데 북한이 받겠어요? 저라도 안 받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스몰 딜,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왜? 이 상태에서는 미국 공격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미국하고 세계는 안전해지죠. 그다음에 부분 비핵화. 영변 핵단지 이 하노이에서 내놨잖아요. 영변 핵단지.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부과된 5가지 제재. 여기에 목을 잡고 있거든요. 요것만 풀어달라. 근데 그게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요러면 김정은은 신나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은 안 해도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남한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이번에 러시아 대사관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핵도 없는 것들이 러시아한테 덤벼? 저거 본때를 안 보여주면 서울에 있는 군대가 오판할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거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는 핵이 있다는 거 덤비지 말라는 거죠. 요 가능성이 불행하지만 매우 높아요. 우리한테 나쁜 시나리오죠. 북한 핵을 살짝 인정하는 거니까. 이미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 사무총장, 기구 사무총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까지 썼어요. 관리하겠다는 거죠. 국제사회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냉혹하죠. 그 스몰 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해 12월 3일부터 우리가 지금 짜증나는 지금 몇 개월, 6월 3일까지 몇 달에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을 우리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인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가서 저렇게 인민군 파병까지 군사 퍼레이드하고 껴안고 뭐 러시아가 유사시에 북한 도와준다고 별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우리 외교안보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미국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전 접촉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트럼프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가능성 김정은이 나온다면 하노이처럼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말만 믿고 나오겠어요? 이제 안 나오죠. 확실히 보여줘. 뭘 줄 건지. 확인되면 나오겠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나오겠죠. 그럼 나왔다 하면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김정은 입장에서 또 당해요. 창피하게. 갔다 와서 2020년에 10월에 당창건 기념일에 질질 짜면서 인민들한테 면목 없다고 눈물까지 닦았는데 그러니까 스몰 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막아야죠 일단. 그러나 현실론으로 가면 막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명목론이죠. 현실론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대응책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첫 번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무게추가 확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맞춰야죠. 그럼 미국한테 너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 뭐 해줄 거야? 그럼 이러겠죠. 우리 핵 우산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지만 사랑 언제든 변심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 몇 %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약속은요. 그럼 핵무기를 갖다 놓든지 예를 들면 갖다 놓는다는 거 안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갖다 놓으면 억지로는 커지죠.
이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도 전술핵 반입 논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스물들이라면 아니면 나토처럼 핵 공유. 그러니까 우리 군산, 오산 이런 공군 비행장에 갖다 놓고 핵탄두는 우리 비행기 F-35에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장착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유사시 떠서 그 정도 수준까지. 이걸 핵 공유라고 그러거든요. 이 핵 공유 협정. 아니면 지금 NCD 핵 협의 협정이거든요. 핵 협의. NCG. 이건 필요할 때 협의한다는 거예요. 공유는 같이 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너하고 협의할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 신뢰성을 최고도로 높여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 잠재력 확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핵폭탄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 물질이 필요해요. 농축우라늄,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우리 농축도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 허락받아야 돼. 그다음에 재처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0.7%를 농축해야지 원자력 발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미국이 못하게 해요. 그다음에 지금 쌓여있는 폐연료봉 이것도 2030년 만기에 꽉 차요. 이거 재처리해야 되거든요. 영구 방패장도 만들어야 되고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일본은 플루토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핵무기 수천 개 만들 수 있어요. 재처리 능력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돼요. 우리 평화적으로 할게. 약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핵무기 안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협정만 한미 간에 개정하면 끝나요. 한미 간에. 그럼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핵무장을 한다고 단기간에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 만에. 저는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어요.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깡패들한테 시켜갖고 블랙마켓 국제 마피아들한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백사장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몇 년 걸리죠.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네. 근데 만일에 그 백사장에 자동차 공장은 없는데 트랙터 공장, 오토바이 공장, 자전거 공장, 그다음에 모터보트 공장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자동차 공장은 없죠. 네. 근데 유사시에 이 공장들을 이용하면 자동차 비스무리한 거 금방 만들죠. 그렇죠?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그게 바로 핵 역량, 잠재적 핵 역량 구축에 농축과 재처리하면 시설이 생기잖아요. 공장이 생기잖아요. 인프라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하나를 더 가져야 돼요. 핵 추진 잠수함. 인도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제 명분이 있잖아요. 김건옥 잠수함이라고 뭐 핵 잠수함이라고 떠들고 엉망인 것도 보여준 적 있잖아요.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지금.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원자로 기술은 우리가 있고 농축을 해야 돼요. 연료봉. 그러면 핵 관련 인프라가 완비가 돼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핵 관련, 핵폭탄 관련 전문가들, 간접적인 전문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정말로 금방 만들죠. 왜냐? 미사일은 세계 최고총기 운반수단이 있어요. 그렇죠. 터트리는 기폭장치 우리 기술 충분해요. 그다음에 핵 물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심되죠. 핵 기획 그룹, 핵 공유 그룹, 핵 공유 정책 정도. 그다음에 잠재적 핵량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 핵 추진 잠수함. 그럼 발 뻗고 자도 돼요. 그럼 발 뻗고 자도 돼요.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동해에 박아놓고 동해에 탄도미사일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장보고 3에 지금 배치 1급에는 6발 들어가요. 탄도미사일이. 배치 2, 3에는 10발 들어가요. 이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타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무기가 없어도 핵추진 잠수함은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소 한 달 이상 물속에 들어있으면 김정은이 자기가 죽고 싶어서 핵 쓰겠어요? 이거는 핵무기는 아니어도 김정은 죽인 있는 거짓말을 때릴 텐데.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효용성을 떠나서 전략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경항모보다 핵추진 잠수함이 더 시급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안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자체적인 억제력을 위해서는 이 핵추진 잠수함, 핵 잠재력 구축, 그다음에 이제 동맹 안보를 활용한 확장 억제의 신뢰성 제고. 이게 있으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